안녕하십니까. 잘 보는 안과 정현국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다래끼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안과 질환에 대해 설명드려도 물론 가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주위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이 다래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진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아이 눈꺼풀이 좀 부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요. 혹은 또 본인 눈꺼풀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 눈꺼풀이 부어서 온다고 해서 전부 다 다래끼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다래끼가 있고 또 다래끼에도 종류가 있어요. 다래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우리가 다래끼 외에도 다른 눈꺼풀이 부을 수 있는 병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래끼란 무엇인가, 다래끼를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래끼와 콩다래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래끼는 다래끼, 콩다래끼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래끼라는 단어는 사실 익숙하겠지만 콩다래끼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콩다래끼라고 하면은 어떤 건가,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자, 그럼 콩다래끼는 어떤 것일까요? 콩다래끼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눈꺼풀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또 마찬가지로 빨갛게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콩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증이 뭐고 감염이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도 쉽게 생각하면 콩다래끼는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붓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통증이 심하진 않은 게 특징이에요. 만져봤을 때도 별로 아프진 않고, 대신에 이렇게 오래된 경우에는 딱딱하게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콩다래끼의 특징이라 보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인 다래끼보다는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거든요. 다래끼가 보통 한 1주, 2주 정도 간다고 치면은 콩다래끼는 짧게는 1주부터 길게는 몇 달까지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다가도 해결이 안 돼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같은 곳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래끼를 제가 콩다래끼와 일반 다래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래끼를 결국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래끼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반 다래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균 감염에 의한 다래끼의 치료는 기본은 항생제, 먹는 약과 안약을 쓰면서 세균 감염을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온찜질을 해서 붓기나 염증을 좀 배출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심하게 부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다래끼가 계속 자꾸 부으면서 더 심해져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도 그럴 수 있고 어른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꺼풀 전체로 감염이 퍼졌다는 뜻이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눈 주위 조직까지 염증이 퍼지게 되면서 잘못하면 시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은 입원을 해서 항생제 주사를 좀 맞고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아이 눈이 이렇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빨리 병원을 방문을 하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콩다래끼의 치료인데요. 아까도 콩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 아니라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쓰긴 하지만은 다래끼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아요. 다래끼처럼 항생제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온찜질을 해서 마이봉샘 안에 차있는 염증이나 내용물을 좀 배출을 시켜주는 게 콩다래끼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만약에 안에서 계속 심하게 지속이 된다면은 다래끼 내에 주사를 놔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방법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절개 후 제거, 사실 콩다래끼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절개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눈꺼풀 피부나 혹은 눈꺼풀 안쪽을 뒤집어서 결막을 절개를 해서 칼로 조금 절개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안에 염증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거든요. 몇 달째 안 낫는 다래끼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1, 2주 만에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마취를 하고 하겠지만은 통증이 있겠죠. 그 통증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치료를 하진 않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콩다리끼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오래된 콩다리끼나 이런 거는 수술실에 가서 아예 조금 절개를 한 다음에 안쪽에 내용물을 좀 잘라내거나 아니면 긁어내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다리끼의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다리끼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 애가 다리끼가 자주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다리끼가 자주 생길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리끼의 예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눈꺼풀 위생이 가장 중요해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눈을 절대 비비지 않고, 또 아니면 화장을 할 때 눈 화장이나 콘택트 렌즈를 끼거나 이럴 때 특히 위생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다리끼나 콩다리끼의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또 콩다리끼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위험인자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콩다리끼가 잘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의외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눈꺼풀에 지방 성분을 이렇게 기름 성분을 분비하는 셈에서 염증이 발생해서 콩다리끼가 잘 생긴다 이런 보고가 있고, 또 비타민 A가 부족한 경우 아니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콩다리끼가 더 잘 생긴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리끼 진료를 보면서 흔히들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다리끼가 저절로 터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리끼가 났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저절로 부풀어 올라서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리끼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끼가 터지게 되면 사실 이 터진 곳으로 다리끼 안에 내용물,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새로 절개를 하고 짜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절로 조금씩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처치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도 다리끼가 많이 오는데, 특히 너무 어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만 8개월인데 다리끼가 너무 크게 나서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다리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콩다리끼는 절개를 해서 안에 내용물을 제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너무 어린 경우에는 사실 이걸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애들 또 붙들고 이렇게 절개를 하고 하기도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이 또 원치 않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부모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콩다리끼가 치료를 안 하고 놔둔다고 해서 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지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콩다리끼가 너무 자주 생겨요. 진짜 자주 생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콩다리끼가 보통 자주 생긴다 해도 위치가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긴다기보다는 옮겨 다니면서 오른쪽에 생겼다가 왼쪽에 생겼다가 위에 생겼다가 아래에 생겼다가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생기는 다리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 손을 깨끗하게 씻고 눈 비비지 않고 눈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는 걸로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정도고, 근데 만약에 이 콩다리끼가 같은 자리에 계속 재발을 하는 경우, 제거를 했는데 다시 또 커지고 제거를 하고 다시 커지고 이렇게 반복이 될 경우는 이게 다리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리끼가 아닌지 혹시나 조직 검사를 해서 이 덩어리가 다리끼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나 다른 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 다리끼와 콩다리끼, 다리끼가 있고 콩다리끼가 있는데 두 개는 다른 질환이에요. 다리끼는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콩다리끼는 염증성으로 생기는 질환인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은 원찜질과 항생제 치료, 그리고 콩다리끼 같은 경우는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제거를 해주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눈꺼풀이 심하게 부을 경우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눈꺼풀이 퉁퉁 붓고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다 퉁퉁 부어버리는 경우는 빨리 와서 치료를 좀 하고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다, 필요할 경우에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은 눈꺼풀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눈 건드리지 말고 눈 화장이나 콘택트 렌즈
주의를 해서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다리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제가 또 알찬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